빛을 향해 서 있는 자에게 그림자는 항상 뒤에 있고 빛을 등지고 서 있는 사람에게 그림자는 항상 앞에 있다. 행복 소망입니다. 동물농장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은 잘 아시는 그 초현실주의 화가 유명하죠. 르네 마그리트가 그린 인간의 조건이라고 하는 1933년도 작품입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창이 있고요. 옆에 큰 커튼이 있고, 그리고 창 밖에는 그 아름다운 자연이 펼쳐져 있어요. 이렇게 얼핏 보면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그 창턱의 밑에 보면 지금 다리가 3개 있지 않습니까? 나무로 된 다리가 3개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결해서 살펴보면 커튼으로 가려져 있는 그 위에 창틀처럼 보이는 것과 합쳐서 사각형의 모습이 연상이 되고요. 그건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쓰는 그런 이젤 같은 느낌이 납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이 창문처럼 보이는 자연의 그림이 실제인지 아니면 지금 자연을 그린 그림을 지금 창가에다 세워놓은 건지 그때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마그리트는 이 작품에다가 인간의 조건이라는 제목을 달아놨어요. 그 인간의 조건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이게 우리의 인간의 조건이라고 하는 거죠. 창가에 지금 아름다운 자연 풍경이 보이는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조차 사실은 구분할 수 없는 착시 현상이라고 단순히 이야기하는 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과연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정말 그것인가? 수많은 철학자들이 그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현상과 실제가 다르다. 그래서 석가는 그것을 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이 있는데 보통의 경우 사람들은 이 공이라는 말을 비어있다, 공허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불교 철학을 깊이 연구해 보면 그 공이란 말은 한자 뜻 그대로가 아니라 다르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현상과 실제는 다르다는 거죠. 내가 있다고 믿지만 고정된 나는 없다, 다르다. 모든 존재는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서로 존재론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다르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네, 어쨌든 지금 마그리트의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마그리트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인간의 조건이 지니고 있는 유한인데 그 유한이라고 하는 한계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 그 한계가 문제가 아닌 거죠. 사실은 한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죠.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화폭의 그림인지 아니면 실제 풍경인지를 구분할 수 없다라고 멈추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주장하면 문제가 돼요. 저건 풍경이야. 분명히 창문이야. 아니야, 저건 그림이야. 100% 확실해. 라고 이야기할 때 사실은 그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폴레옹을 비롯한 동물들은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을 상정했습니다. 마르크스가 바로 그랬죠. 공산주의는 사실은 굉장히 이데알한 체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노력해서, 함께 생산해서, 함께 공평하게 나누어 갖고, 함께 평화롭고 행복하고 즐겁게, 평등하게, 자유하게 살자는 것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사실은 모든 인간이 원하는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것이 문제가 되느냐? 그 세상을 원하기 전에 먼저 이 질문을 던졌어야 했다는 거죠. 나는 정말 그러한 세상을 원하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세상, 그 세상 안에서 내가 독보적으로 그런 삶을 사는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모든 사람이 함께 과연 그렇게 되는 것을 내가 정말 원하는가? 유토피아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들 그게 헬라어로 우라는 단어와 토포스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에서 기인한 것이거든요. 그 원어의 뜻이 부재입니다. 없음이에요. 유토피아라는 말 자체가 없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유토피아를 상정하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원했다라는 뜻이죠. 마그리트의 그림이 보여주는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것과 존재하는 것,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구분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없음과 있음의 차이조차 굉장히 간단한 것 아닙니까? 근데 그 간단한 걸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불가능한 것과 가능한 것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인간이 스스로 함께 노력해서 그런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있는 내 자신의 존재의 정체성, 본성, 그 이기심이라고 하는 행복감의 절정에 도달할 땐 결국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가 최고의 존재가 돼서 세상을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내 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것이 이데올로기였다는 거죠. 이데올로기라는 말은 단순하게 이념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유토피아처럼 진실을 가장한 허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유토피아가 정말 존재한다. 그걸 믿는다. 그리고 유토피아를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수단이야 어쨌든 그 가장 최고의 목적을 위해서 폭력과 비인간적인 그런 수단들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해서 실제 그 유토피아로 나아간다고 할 때 동물농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유토피아처럼 보이는 그것이 조금씩 그 바벨탑이 조금씩 허물어져서 결국은 나폴레옹을 제외한 모든 동물들에게, 그 일당을 제외한 돼지들을 제외한 모든 동물들에겐 디스토피아가 시작된다. 디스토피아는 낙원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이죠. 사람들은 이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존재와 다른 존재들, 그러니까 동물들이 그 분리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쁜 놈들은, 여기 디스토피아를 만든 그 존재들은 나폴레옹에 불과하다. 그 나폴레옹과 그 일당만 아니었으면, 그러면 여러분 생각엔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 집단이 없었다면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 평등하다 라고 말하는 동물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복서 같은 말이나 그 다른 동물들은 정말 그렇게 선량하게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그런 삶을 순진하게 살았을까요? 우리 삶을 보면 경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회에 많은 범죄가 있죠. 살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폭력이 있죠. 강도가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법은 그런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감옥에 넣습니다. 사회로부터 분리시킵니다. 그럼 사회에 살인이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죠. 살인은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 문제 자체가 그 특정한 개인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그 구조에 있다는 뜻이에요. 구조요. 살인범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다는 거죠. 게임 중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 강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 사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멈추면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회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회 자체가 개인들이 모여서 만든 합의체입니다. 구조는 누가 만드냐? 바로 우리들이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구조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의 구조인데 그 구조를 원한 건 바로 그 공산주의를 원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폴레옹은, 그리고 그 나폴레옹을 비롯한 그 집단은 다른 동물들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에요. 현실에선 분명히 분리된 존재가 맞죠.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책임을 묻고 또 단죄를 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측면에서 들어가 보면 그들은 우리의 자화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동물들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 모든 동물들에게는 자신이 최고가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다. 정말 법이 나를 건드릴 수 없고 내가 모든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다면, 그리고 모든 법을 내가 무가치하게, 무용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면, 그러면 인간의 내면으로부터 조금씩 솟아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은폐된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폐된 욕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이중적인 자아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여러분?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인데 사실은 내면은 굉장히 여린 사람. 화를 잘 내는데 사실은 굉장히 소심한 사람. 굉장히 도덕적인 것 같은데 나는 돈을 싫어해요 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돈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권력은 무용한 거야. 많은 정치가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권력과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데 또 심지어 도시를 떠나기도 해요. 사실은 그런데 그 내면에 있는 그 욕구를 버리지 못합니다.
그것은 자기 나름대로의 그 자기 방어 기제이고 보상 심리죠.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 무슨 뜻이냐면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고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다 그 나폴레옹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의 기본적인 본성을 망각한 상태에서 공산주의라고 하는 사실은 그 어떤 체제보다도 이타적이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체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 많은 것을 포기하고 뭐 의사가 돼도 남들하고 그렇게 크게 봉급의 차이가 없는, 그러면 이타심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공산주의 체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혜택을 다 누린다면 뻔뻔함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니라면 정말 내가 그러한 것에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또 보답하기 위해서 이웃에게 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게 함께 있을 때에 이런 공산주의 같은 사회가 가능한 건데, 자본주의를 보면 우리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유토피아가 정말 존재한다고 믿을 때, 그런 이데올로기가 진실로 받아들여질 때 이미 디스토피아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모를 때, 우리의 조건을 모를 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믿을 때, 우리가 정말 선한 존재들이다라고 믿을 때, 사실은 예외적인 케이스에서 드러나는 그런 이타심이나 선을 인간의 보편적인 본성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하며 나는 싹 빠지고 싶고 남들에게만 그렇게 이타심으로 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고갱이 생각했던 그런 타히티 섬의 그 낙원, 거기에는 뭐 다른 것이 없을까요? 이기심이나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대로 다 있는 거죠. 순진한 곳에 가서 순수한 것을 찾으려고 했으니 고갱도 참 안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실제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고 불쌍하게 죽었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그림은 마그리트의 백지 위임장이라는 그림입니다. 또 다른 그림인데 역시 같은 이야기예요. 말과 사람과 자연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도 구분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목을 백지 위임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수표를 이렇게 백지로 이렇게 위임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 마음대로 쓰란 이야기예요. 그림을 그려놓고 마그리트는 우리에게 백지로 위임을 합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네 마음대로 해석하라는 거죠. 한번 마음대로 해석을 해보라는 거예요. 왜요? 본인도 모르니까요. 본인은 감각을 지니고 있는 예술가이기 때문에 감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정말 행복이 뭐고, 진짜 명품 행복이 뭐고, 짝퉁 행복이 뭔지가 잘 구분되지 않는다. 의미와 무의미가 정말 구분되지 않는다.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가 구분되지 않는다.
평화 없음이라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니 한번 당신이 이야기를 해보라는 거죠. 그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의 의식 안에 있는 것을 대변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 무엇입니까? 네, 그게 이제 결국 선택인 거예요. 존 로크라는 철학자가 그랬어요. 백지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백지로 태어난다. 경험이 없이는 어떠한 의식도 없다. 그래서 수많은 까짐을 통해서, 까짐의 경험을 통해 순진을 벗어나서 그 백지 위에 온갖 색이 난무합니다. 그러면 로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백지가 아니고 거기에 지식이 들어가 있습니까? 물론 지식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온갖 색이 난무해도 여전히 우리 삶의 위임장은 백지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색이 희다는 것은 그 색을 가지고 있는 물체가 모든 빛의 색을 거부한다는 뜻이거든요. 반사해버린다는 뜻이죠. 색이 검다는 것은 모든 색들을 흡수한다는 뜻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갖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거나, 나는 모든 것을 갖고 싶어 라고 하는 거나, 우울증이나 극단적인 탐욕이나 얼핏 보면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본질은 내 마음대로입니다. 그래서 이기주의인 거예요. 흑이 악이고 백이 선이 아니라 흑백이 모두 다 이기심이라는 거죠. 이기심이라는 것은 홀로입니다. 나 홀로란 뜻이에요. 그것은 사회에서 관계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죠. 진정한 만남이 없다는 뜻이에요. 진정한 만남이 없다라는 것은 진리를 만나지 못했음을 뜻하는 것이고, 행복을 만나지 못했음을 뜻하는 것이고, 자유와 평강과 안식과 진짜 의미와 그러한 것들을 아직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경험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정말 경험해야 할 것을 경험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아직 경험이 시작되지도 않은 거죠. 무수한 경험을 했는데 아직 경험을 시작하지도 않은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여러분 지금 그런 사람 많이 보지 않습니까? 고시를 여러 개 패스하고 승승장구하다가 패가 망신하는 사람 보지 않습니까? 가장 똑똑하게 보이는 인간이지만 가장 어리석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그리트가 백지 위임장을 넘겼지만 우리 행복소망 식구들은 이 그림을 구분할 수는 없어도 이 그림이 진정 의미하는 것, 행복과 행복감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이라도 이미 우리는 경험을 시작한 것이고, 여러분은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실과 이상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구분해야 할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인 것이죠. 머리에 많은 지식이 없어도 행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이미 자신의 인생을 멋지게 시작한 것이고, 또 그 시작이 있을 때 멋지게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